207쪽 이제 명제 중단원 마무리하기를 한번 봅시다. 기본이고 1번 명제는 뭐냐면 기준이 명확한 거, 이게 옳다 그르다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명제인 거지. 그럼 명제가 되는 것 중에서는 참 거짓을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명제가 안 되는 거는 참 거짓 자체도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명제가 아닌 거지. 볼까? 루트 9는 유리수이다. 루트 9가 뭐지? 3이지. 그럼 3은 유리수다. 이거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할 수 있지. 누구에게 물어도 맞는 소리. 그러니까 일단 명제고, 아울러서 참이 되는 거지.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많다. 이거 되게 애매하지. 키가 큰 기준이 모호하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다. 직각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직각삼각형 한 각의 크기는 90도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근데 조건에서 여기서 뭐라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90도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다가 있으니까 얘는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명제이자 참이 되는 거지. 이거가 약간 헷갈리면 이걸 대우로 꼬아버리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한각의 크기가 90도보다 크거나 90도가 아니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럼 맞는 말이지. 한각의 크기가 90도보다 크거나 90도가 아니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그럼 헷갈리는 게 좀 괜찮아질 수 있겠지. 자, 이제 4번 보자. 91은 소수이다. 소수는 1보다 큰 숫자 중에,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만 가진 거를 갖다 소수라고 하게 되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소수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명제인 거고, 91은 소수일까 아닐까? 소수가 아니야. 왜냐면 13 곱하기 7, 얘가 91이니까 명제는 맞고 거짓이다. 왜 91은 이렇게 되니까 약수가 1도 7도 13도 91도 이렇게 되니까 소수가 아닌 것임. 자, 2번 보자. 전체 집합 U는 X인데 이게 조건 제시법이지. X 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 그럼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게 되면은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이렇게가 될 테고, 조건 P 다음 조건이 진리집합이 구하래. 일단 P는 얘를 갖다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가 되겠지. 그럼 X는 2지. 그래서 P는 진리집합이 그냥 여기 답이니까 이렇게 써버리지 뭐. 2고, Q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줄 테고, 2 이쪽이면 사이값이고, 범위는 일단 이렇게 잡히게 되고, 2하고 4 사이가 있으니까 2, 3, 4가 되겠지. 왜냐면 전체 집합이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 그럼 얘는 2, 3, 4 이렇게 써주면 되고, 납P P 말고 다니까 위에서 P는 2지. 2 빼고 나면 어떻게 돼? 1, 3, 4, 5 이렇게 되고, 얘는 낙Q지. 그럼 위에서 2, 3, 4 빼니까 1,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이제 명제 역과 대요. 역은 얘네 둘만 바꿔주면 되는 거. 그러면 역은 AC는 BC이면 A는 B다. 이게 역인 거고, 대우는 뭐야? 역한 상태에선 얘 부정만 해주면 되는 거지. AC가 BC가 아니면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대우하는 법.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도 역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면 x 플러스 2는 0이다. 이게 역이고, 대우는 여기서 아니다 해주면 되겠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면 x 플러스 2도 0이 아닌 것이다. 대우해주는 건 되게 잘 해줘야 돼. 그냥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정도는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안 익숙해지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해보세요. 자, 1번 같은 경우 P는 1보다 크대. 이렇게 생겼고, Q는 2보다 크대. 그럼 어떻게 뭐 안에 뭐가 들어가? 뭐가 작아? Q가 작은 개념이지. 근데 P는 Q이기 위한이니까 Q가 작은 개념이니까 Q이면 P이다는 맞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은. 뭐 이렇게 놔뒀을 때 그럼 Q이면 P이다는 맞는 거고, 지금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큰 조건은 작은 조건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 괜찮나? 지금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잖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할 수 있는데, Q가 여기 있으면 P가 이런 패턴이니 그럼 Q이면 P에다가 맞는 거잖아 이런 그림에서는. 근데 지금 P는 Q이기 위한 어떤 거냐고 물었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2번에 해보자. 얘는 절대값이고 풀어주게 되면 3에다 부호를 풀말을 해주고, 3쪽이 더 크니까 사이값 이렇게 해주면 되고, 파란 거는 Q는 이미 나왔네. 어때? 보니까 똑같지? 똑같으면 뭐 해주면 되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8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 할 때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자, P이면 Q이다 하나 나왔으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적어도 이거는 알고 가면 P이면 Q이다면 P가 안에 들어가 있고 Q가 바뀌는 이런 모양이구나를 인지하고 가면 되는 것임. 한번 보자. 기억 봤더니 P가 Q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맞는 말이네. 맞아요. P하고 Q의 교집합은 Q래. 아니 눈으로 보니까 어때? P지.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거 혹시 기억나나? 이거를 살짝 이 위치만 바꿔주면 이렇게 되거든. 이거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 얘는 Q 빼기 P랑 똑같다 그랬지. Q에서 P 빼면 어떻게 돼? Q에서 P 빼면 이 그림대로라면 요만큼이 남지. 됐어?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거지. 그래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지금 이거를 봤을 때 만약 기억을 맞았다고 골랐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P가 더 작은 개념이잖아. 그럼 얘 그림 보면은 P의 여집합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Q의 여집합은 어때? 요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P의 여집합 안에 Q의 여집합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지.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그림이 너무 조잡해졌으니 하나 다시 그릴게. P
이게 보고서 이해가 안 되면 계속 그려봐야 되는 거야. 그냥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은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이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 자,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면 전체 집합도 하나 뒀자. 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 집합까지 났을 때 P의 여집합은 어디가 될까? 뭐 이렇게가 되겠지. 여기가 P의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Q 합집합 Q래. Q는 여기고. 그러면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데는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이니까 색칠이 다 있는 데는 전체 집합이다. 맞잖아. 전체 집합 색칠이 안 돼 있는 데 없잖아. 원래 여기가 비었었는데 여기도 색칠이 되어 있지. 왜? Q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도 맞고. 그래서 답은 기역, 미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6번 해봅시다. 명제의 부정. 명제의 부정. 부정이면은 바꿔주면 되는 부분인 거지. 자, 모드는 어떤으로 바꾸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꾸는 거를 주의하며, 여기 모든 실수를 했으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해주면 돼. x제곱 플러스 x 하고 부등호는 정반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맞는 해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고, x제곱 플러스 x 왼쪽으로 넘어가면 뭐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인수분해가 심지어 되잖아. 그러니까 해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참이 되는 것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가 명확하게 있는 거지. 인수분해가 가끔 안 되거나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둬가지고 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주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한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2번 어떤 실수니까 모든으로 바꾸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게 맞는지는 얘는 또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될 테고, 모든 실수에 x에다가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x에다가 4를 넣으면 어때?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하나라도 안 되는 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x가 4거나 x가 마이너스일 때는 오류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얘는 거짓.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6번은 참이었어? 1번은 참이고 2번은 거짓. 7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역과 대우를 말하라고 했으니 일단 역부터 말해보자. 역은 바꿔주면 되지. a 더하기 b는 5 이면 a는 2 b는 3이다. a 플러스 b가 5이면 a는 2고 b는 3이래.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봐주면 a 더하기 b는 5를 만족시키는 게 엄청 많지. a가 1, b 4, 뭐 a가 3, b 2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물론 a는 2, b는 3 이렇게 해도 되긴 하고, 그러니까 뭐가 넓은 개념이냐면 a 더하기 b는 5가 넓은 개념인 거야. a는 2, b는 3은 좁은 개념인 거고, 넓은 개념이 좁은 개념이다 했으니까 얘는 틀려. 거짓. 그 다음에 대우는 어떻게 하면 되지? 아니다 해주면 되지. a 플러스 b가 5가 아니면 a도 2가 아니고 b도 3이 아니다. 얘는 이렇게 놓으면 더 복잡한데, 그냥 여기
원래 명제를 보면 돼. 원래 명제하고 대우는 똑같은 관계거든. 잘 봐. A가 2고 B가 3이면 A 더하기 B는 5이다. 맞지? 그럼 대우도 맞아. 참. 오히려 이렇게 A 더하기 B가 이거를 갖다가 풀어서 해주면 좀 더 복잡하니 대우하고 그냥 처음에 나온 명제는 똑같으니 A는 2고 B가 3이면 A 더하기 B는 5이다. 이건 맞다는 건 모두가 다 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 역은 그냥 바꿔주면 되지. x는 0 또는 x는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그냥 참고치를 보려면 한번 이걸 한번 보자.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도 x는 1, x는 0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이 똑같지. 그럼 뭐였지? 얘는 같다라는 소리고 조건으로 하면 필요충분 조건인 거고 당연히 같으니까 맞는 거지. x가 0이어도 0 나오고 x가 1이어도 0이 나오니까 참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럼 대우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x 부정을 해주는데 x가 0이 0 또는이 나왔으니까 2고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네. 이 뭔 소리냐면 얘도 지금 이게 말이 조금 복잡스러워서 그런데 x가 0이 아니고 x가 1이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x도 0이 아니다라고 나온 거지. 얘네가 x는 0이고 x가 0이거나 x가 1이어야만 여기서 0이 나오는데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1이 아니면은 0이 나올 게 없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명제를 보는 게 편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면 x는 0 또는 x는 1이다. 이거 풀어주면 외쪽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아예 x는 0하고 x는 1이 나오잖아. 그럼 어때? 왼쪽 오른쪽이 똑같지? 그럼 얘는 맞다라고 했지.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는 거는 같은 거니까 왼쪽이면 오른쪽이다 해도 맞는 거, 오른쪽은 왼쪽이다 해도 맞는 거지. P면 Q이다 해도 맞는 거, Q이면 P이다 해도 맞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얘도 참이 되었고. 자, 이제 보자.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얘 역을 말하면 합동인 두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고 얘는 어때? 당연히 맞는 소리지. 합동인 두 삼각형이 넓이가 당연히 같겠지. 합동이면 똑같은 삼각형인데. 그래서 얘는 참이 되고 얘를 갖다가 부정은 어떻게 대우를 그러면 만들려면 부정을 걸어줘야 되는데 합동인 두 삼각형이니까 두 삼각형이 합동이 아니면 넓이가 같지 않다. 이렇게 나오게 될 때고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도 이걸로 보면은 좀 뭐야 와닿지가 않는데 그럼 원래 명제를 봐.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래. 넓이가 같으면 합동일 수도 있지. 하지만 넓이가 같다고 해서 합동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거짓인 거야. 왜냐면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라고 하면 넓이가 같은 거는 삼각형은 엄청 많이 나올 수가 있지. 근데 꼭 그게 합동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뒤에가 더 좁은 개념이야. 그래서 넓은 개념은 좁은 개념이다 하니까 안 되는 거지. 8번을 보자.
전체 집합 U 나왔고, 그럼 P하고 Q가 나왔는데 P 한번 볼까? P는 8의 약수지. 8의 약수인데 전체 집합이 1에서 10의 자연수니까 1, 2, 4, 8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Q는 4의 배수니까 4, 8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럼 잘 봐. 뭐가 Q가 더 어때? 좁은 개념인 거지. 그럼 Q이면 P에다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완전히 포함 관계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 지금 Q이면 P에다가 성립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자. Q이면 P에다가 성립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게 뭐가 있지? 얘 부정. 대우. Q이면 P에다의 대우는 not P이면 not Q이다. 얘까지는 무조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한번 볼까? P면 Q이다 아니지. Q면 P이다 나왔네. 맞고. 그 다음에 not P면 Q 아니고 not Q이면 아니고 not P면 not Q이다. 이렇게 해서 골라주면 되는 거야. 니은 미음이 참인 거지. 9번을 한번 봅시다. 실수 A, B에 대하여 A는 0, B는 0은 A 더하기 B 루트 2는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보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볼까? A가 0이고 B가 0이면 여기 0, 0이잖아. 그럼 얘는 0 되네. 그럼 일단 이쪽이면 왼쪽이면 오른쪽이다는 성립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일단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반대로 되는지 한번 봐봐. A 플러스 B 루트 2는 0은 A는 0, B는 0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한번 보는 거. 뭔 소리냐면 이게 0이 나오려면 A하고 B는 반드시 0이어야 되는지 다른 조건이 있는지를 보는 거.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루트 2가 돼서 B가, 그럼 얘가 2가 되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해도 0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쪽이 더 넓은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좁은 개념은 넓은 개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괜찮나? 이거를 계속 반복을 통해서 좀 익숙하게 해주면 좋겠음. 자, 2번 같은 경우는 표시가 있는데, 뭐야?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 나왔네. 이런 건 어떤 형태일까? 이런 형태겠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이런 패턴 말고는 없잖아. 안 만나는 거니까. 네, 두 번째 A 빼기 B는 0이래. 얘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두 가지겠는데, 이렇게 해도 A 빼기 B는 A가 나와. 그러니까 얘도 맞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이 B 안에 A가 들어가도 그래. 그럼 얘도 A 빼기 B는, 오 마이 갓. 아니야 이거 지금 잠시 잠깐, 이거 아니야. 갑자기 엄한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A 빼기 B는 A가 되려면 이 모양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어때? 지금 서로가 같지. 서로가 같으니까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봅시다. 2번에서 A 빼기 B는 A가 왜 이런 그림밖에 안 나오나요? 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봐. 뭐 다른 게 있는지. 없어. 그러니까 A하고 B는 섞이지 않았다는 소리인 거지. 근데 얘도 섞이지 않은 거고 얘도 섞이지 않은 거. 섞이지 않았다는 건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 그래야만 A에서 B를 뺐을 때 온전한 A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인 것은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기 위한, 이거는 좀 개념을 알 것 같은데, 평행사변형이 넓은 개념이니 직사각형이 넓은 개념이니? 평행사변형이 넓은 개념이지. 사각형 친구들 한번 하면은 사다리꼴이 있고 평행사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포함관계 이런 관계야. 그래서 정사각형이면 사다리꼴이다. 그러면 맞는 거지. 그럼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작은 거는 큰 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자 보자.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기 위한, 평행사변 자체가 어때? 더 넓은 개념이지. 넓은 개념은 좁은 개념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 괜찮음. 자,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필요 조건이니까 어떻게 화살표를 맞겠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어떻게 맞추면 되냐? Q는 이렇게 맞는 거지. Q는 P이기 위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이런 형태인 거지. 이거면 하나 또 반드시 맞는 건 뭐랬어? 납P. 여기다 쓸까? 대우. P가 아니면 Q가 아닙니다. 이거 두 개가 맞는 거. 이제 보자.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거 맞는 표현이지? 맞아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틀렸어요. 납P는 납Q이기 위한, 납P는 납Q이기 위하니까 충분 조건이지. 납P는 납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얘가 맞지? 납P는 납Q이기 위한, 납P는 납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화살표 쏘고 있으니까. 얘도 맞고. 납Q는 얘가 이제 납Q는 납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얘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납Q는 납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얘도 맞네. 그래서 기역, 리을, 비읍이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11번을 해봅시다. A가 1보다 클 때, 이게 문제가 띵 나왔을 때 산술기압 평균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지. 산술기압 평균은 저번에 잠깐 이야기해주기는 했는데, 그 두 개를 더해가지고, 두 개를 더한 거는 두 개를 더한 거는 그 안에 거 두 개를 곱해주고 루트를 씌워주고 2를 곱한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이거에 대한 배경이 이렇게 된 거거든. 여기서 2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가 나오게 되고, 우린 이거를 기억을 하자는 거지. 왜 문제를 풀 때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냐면, 두 개 합의 최소를 많이 물어봐. 왜냐면 최소가 요거거든. 같을 때가 최소잖아. 이거보다 큰 거는 안 물어본다고. 그럼 반대로 합의 최소를 물어볼 수 있고, 곱에는 뭘 물어볼까? 곱의 최대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지. 곱의 최대. 그럼 이쪽에서 뭐 2분의 1을 양쪽에 곱하고 제곱을 해주면 곱의 최대가 뭐 나오는 패턴이 될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그래서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얘를 하나 A, B 정도로 봤을 때 지금 더하기 패턴은 만들어졌지. 이렇게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놨을 때 더하기 패턴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틀로 끌고 가야 돼. 이 틀로. 근데 얘네 두 개를 곱하면은 약분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임의로 약간 변신을 시켜주는 거야. 변신은 뭐냐면 8A하고 A-1을 약분이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이쪽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8A-1이 나오게. 그럼 봐. 얘를 전개를 하면 8A-8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을 이 뒤에서 없애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써놓은 거를 다 보면 그냥 8A가 되는 거겠지. 이 작업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자, 이걸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거에 최소값 구하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뭐해? 이거에 최소값 구하기. 근데 플러스 8은 어때? 값이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친구를 A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를
b라고 생각해서 합의 최소를 구해주는 거지. 왜냐면 요 두 개에서 최소를 구했다면 플러스 8은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더하기 8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네 둘의 최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아까? 루트를 해주고 얘네 둘을 다 써줘. 8 a-1 그 다음에 곱하기 a-1분의 2 이렇게가 될 테고 앞에다 뭐 해주라고 마지막에 2를 곱해주라고. 이게 이 패턴이잖아 이 패턴.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있어? 그냥 생겨 있는 거야. 그러면 안에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a-a-의 약분이 되고 그럼 2 루트 16 더하기 8 이렇게가 되겠지. 그럼 루트 16은 뭐니? 49, 4, 2, 8 8 더하기 8은 16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큰 문제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 자, 발전 12번 귀류법을 이용하여 다음 명제가 참여를 증명하시오. 이거는 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모르니 한번 해볼게. 귀류법은 이제 마지막 전제를 틀어버리는 거지. 그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라고 했는데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에서 시작하는 거야. 아니라면 그럼 예를 들어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n을 갖다가 3의 배수는 3k라고 넣을 수 있으니 3k 플러스 1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n이 3k 플러스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테고 그럼 얘는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 되는데 얘네는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 되나? 얘는 왜 3으로 묶어요? 3의 배수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3의 배수잖아. 근데 3의 배수에다 1을 더하면 3의 배수가 아니지. 이해됨? 그거를 증명하려고 이런 패턴으로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3k 플러스 1 했으니까 3k 플러스 2 해보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3k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테고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가 되는데 얘는 3으로 다 묶게 되면은 3k 제곱 플러스 4k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 4를 3 더하기 1로 쪼개고 나면은 이 3에서 하나는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플러스 1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묶이는 거고 1은 그냥 혼자 남은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 이 앞에 거는 3의 배수인데 더하기 1이 되니까 3의 배수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게 왜 그러냐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해봤더니 다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n도 3의 배수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틀었더니 이게 성립을 안 하는 거지. 이 규율법이. 잘 봐. 3의 배수라고 했네.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라고 했는데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고 가봤더니 아닌 거 했더니 어때? 3의 배수가 안 나왔지? 아닌 거 했더니 어때? 3의 배수가 n제곱이 3의 배수가 안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이 되는 거지. 3k 플러스 3은 할 필요 없어. 걔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한번 13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번은 자, 이게 성립함을 증명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좀 가보도록 할게. 1번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는데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 그 다음에 x제곱 이렇게 곱한 거야. 이렇게 곱하면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가 되고, 이쪽 것도 그냥 전개해버릴게.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2 이거 곱하면 되잖아. a 알파벳 순서대로 가면 이렇게 해줄게.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이렇게가 될 테고, a제곱 x제곱 이렇게 지워지고, b제곱 y제곱 이렇게 지워지고, 얘를 갖다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빼기 2abxy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x제곱 이렇게가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완전 제곱식으로. 왜냐면 ay 있고 bx 있고, 앞에는 가운데는 a, b, x, y에 2 곱한 거 있으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이러니까 어때?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성립을 하겠지.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거고, 1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게 구할 때 3x 플러스 4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지금 어때? 지금 패턴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이거는 지금 했으니까 일단 지울게. 풀 자리가 없으니. 이게 이런 게 나오면 생김새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이구야. 생김새는 뭐냐면, 지금 봐. 뭔가를 제곱을 했고, 뭔가를 제곱을 했고, 또 뭔가를 제곱을 했고, 뭔가를 제곱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게 이렇게 쓰였고,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게 이렇게 쓰이고, 더해서 제곱을 만들어 놨지.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인데 3x 플러스 4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는 그 모양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그 모양이 뭐냐면, 지금 얘가 나왔잖아. 그럼 얘를 일단 이렇게 써. 그러고 보니 어때? 3x 더하기 4y가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랑 한번 잘 비교를 해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있지? x도 있고 y도 있지. x도 있고 y도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있어. 뭐가 없어? 얘네가 없잖아, 얘네. 근데 어때? 달라붙어 있는 애가 뭐야? 3도 달라붙어 있고 4도 달라붙어 있지. 그러면 여기다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니? 여기에 a가 3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b가 4면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제곱이 될 수 있겠구나. 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1 이용해 갖고 풀라는 거거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능력인 거지. 못해요가 아니야?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으면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진행을 해보자.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9 더하기 16이니까 25. 얘는 9네. 얘는 바뀌는 게 없고, 이 친구는 그냥 일단 써야지.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지금 제곱이 걸렸으니까, 제곱이 걸리고 이런 패턴 나오면 어떻게 했니? 어디 갖고? 숫자 쪽이 크지? 그러면 사이값인 거 되나? 제곱이 걸렸을 때 사이값 어떻게 했지? 일단 루트를 씌워줬어야지. 루트 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 어떻게 구했어? x는 얘 루트를 씌워주면 3인데 뿔만 해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의 사이값이니까 이렇게 풀어줬던 것처럼,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지만 되게 숫자 예쁘잖아. 25도 5 오고 9도 3, 3이지. 그럼 결국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15야. 15 곱하기 15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15라고. 하나는 마이너스 15, 하나는 플러스 15라는 걸 아는 거지. 그럼 이 패턴은 이렇게 되는 거지. 3x 플러스 4y는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15 하나랑 플러스 15 하나랑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여기서는 15가 되겠지.
왜냐면 3x 플러스 4y가 마이너스 15에서 15 사이니까 최대값은 15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음. 괜찮으려나?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